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추석 연휴 기간 중에 본 의학의 대가들에 대해서 책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그 우리가 인류에 있어서 그 주요 질병들에 대해서 그 질병들이 어떻게 정복되었는지 기술적인 내용들도 있고, 그리고 그런 정복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 그리고 그 한 가지 주제에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간의 치열한 노력,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의학 서적이기도 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자기계발서, 이 두 가지가 좀 합쳐진 아주 좋은 책이라고 느껴집니다. 지은이는 앤드류 램이라는 분인데요. 매사추세츠 서부에서 활동하는 망막 전문 외과 의사이자 매사추세츠 대학교 의과대학의 안과 조교수라고 합니다. 일단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느낀 점인데요. 2023년 10월 15일 완독했다. 스터디언 신박사님이 추천했던 책이고, 그래서 믿고 읽었다. 의학 전문 서적이 아니다. 의학이라는 분야의 특수성,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분야여서일까? 각종 질병들을 치료하고자 하는 노력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고, 또 노력하고 성과를 내신 분들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게 한다. 그게 다일까? 끊임없는 노력, 위원, 그 속에서 나오는 사람과 사람 간의 질투, 시기, 명예욕, 이 모든 것들이 의학의 발전이라는 것을 이루었다는 걸 보면 경이로움을 느낀다. 앞으로 이런 경이로움이 계속될 것이고, 아직 인류가 이루지 못한 많은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의 경험, 기록을 공부하고 더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노력하여 제2의 의학의 창발이 일어났으면 한다. 예, 책을 다 읽고 좀 느낀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았고요. 책의 내용은 좀 기술적인 내용들이라 이 부분은 직접 책을 사서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각 장표별로 임팩트 있는 내용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이제 1장 심장병, 그다음에 당뇨, 세균성 감염, 바이러스, 암, 외상, 출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의학의 대가들이라는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1장 심장병입니다. 오늘날 심장병은 미국의 모든 사망자 중 약 25%, 연간 65만 9천 명이 사망의 원인으로 꼽힌다. 참 많은 분들이 심장병으로 돌아가고 계시죠. 심장병 치료의 획기적인 부분은 실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부분이 놀랍다. 인간이 무언가를 개선하려고 하면 노력할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하여 창발을 일으키기도 한다. 개선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의지, 운이 겹칠 때 중요하고 중대한 발견, 그리고 발전을 하는 것 같다. 아이디어는 어떻게 나올까? 해결을 위한 갈망, 그리고 기존 지식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나올 수 있다고 본다. 그냥 얻어지는 것은 없다. 그렇다고 노력한다고 무조건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 오락실에서 동전을 넣으면 생명이 생기듯 우리의 열정, 노력은 동전을 넣을 수 있게 하고, 거기서 또 다른 열정으로 과실을 얻어낸다. 의학은 도전의 역사다. 생명만큼 인간에게 동기부여를 주는 것이 어디 있겠는가. 끊임없는 몰입, 실패, 우연이 결과를 이루어 새로운 치료법을 이루어낸다. 피처 셀프, 인간의 질병 정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의사의 노력은 비단 의료만이 아닌 우리가 미래의 우리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한다. 2장 당뇨, 소변을 보는 악마. 이 당뇨병은 요즘에 많이 흔하죠. 네, 진짜 당뇨병 초기이신 분들도 있고 당뇨병에 있는 분도 있고, 하지만 요즘에는 뭐 좋은 약이 많아서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사망까지 가는 그런 상황은 발생하고 있지 않은데, 예전에만 해도 당뇨병에 걸리면 많은 분들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당뇨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역사를 보면 기술적인 내용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런 성과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오히려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 서로가 상대의 입장을 조금 더 이해해주는 그런 부분이 필요했던 것 같다. 우리의 사회생활을 보면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다. 아무튼 이 인슐린의 발견은, 그리고 합성법의 발견은 인류 질병치료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앞장의 심장병 치료도 그렇지만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은 기본인 것 같다. 그것은 해낼 것이라는 퓨처 셀프를 갖고 노력하는 모습이 아닐까 한다. 자꾸 이전 책이 퓨처 셀프여서 그래서 그런지 이 내용들이, 이 책에서 노력하시는 분들을 보면 뭔가 이렇게 퓨처 셀프를 갖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3장 세균성 간염, 마법의 총알. 페니실린. 이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가 세상에 알려지기까지의 미지의 이야기는 많은 부분이 인간 본성의 법칙과 엮인다. 그뿐만인가 끊임없는 실험, 우연, 몰입과도 연관된다. 앞서 이야기한 인간의 본성 중 시기심,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어찌 보면 이 두 가지가 이 신약을 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순수한 과학적 열정,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하지만 성과가 나오고 세상에 알려지면 과학적 순수성보다는 출세욕, 돈, 명예가 다소 탐욕스러울 정도로 나오는 것 같다. 하지만 어쩌면 이러한 마음이 있어서 인류의 발전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 4장 바이러스성 간염. 질병 정복의 역사에 있어서 인류의 질병 정복을 원하는 의지가 강할까? 아니면 성공해서 이름을 알리겠다는 의지가 강할까? 3장의 페니실린 개발도 그렇고 4장의 백신 개발도 그렇다. 연구에 힘을 모아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상대방의 연구 결과에 반대하는 데 쓰는 에너지가 너무 커 보였다. 서로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서로의 검증된 사실을 조합하여 윈윈을 시도했다면 어떨까? 많은 사람, 특히 어린아이들이 많이 걸렸던 급성 회백수염, 지금은 정복되었지만 향후에 발생할 인류의 위협이 될 재앙적인 바이러스가 등장한다면 그때는 기술의 문제가 아닌 소통의 문제가 더 저해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문제 해결을 위한 끊임없는 실험과 증명은 누가 봐도 인정해야 할 부분이긴 하다. 이 급성 회백수염도 인간의 의지, 통찰, 노력이 이루어낸 큰 성과다. 5장 암, 당황스럽도록 복잡한 배열. 암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이 암을 정복하기 위한 인류와 질병의 싸움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인류는 수많은 질병과 싸워 승리하지만 아직 암에 대해서는 아직이다. 그만큼 복잡하다. 발생 원인도 가지가지다. 세균, 바이러스, 암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 면역, 강화제 등등 굉장히 가지가지다. 일부 부분에 있어서는 성공을 거두고 있지만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다. 이런 생각을 해본다. 인류의 역사, 3000년 전, 2000년 전, 그때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안을 들여다보면 승리, 환희, 전쟁, 질병, 사랑, 슬픔, 귀화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으며 하나의 이야기가 깊게 이어질 수도 있다.
그중 긴 역사를 가진 질병과 인류의 역사. 적을 알아야 적을 이길 수 있다고 했다. 인류가 질병을 정복하는 퓨처 셀프를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과거를 다시 한번 알고 지혜를 모으고 10년, 20년 후에 장기 플랜을 세우고 조금씩 그리고 서브 과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의 개선, 승리를 위한 현재의 투자에 대해서 이 학계에서 더욱더 노력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6장 외상. 전쟁의 유일한 승자는 의학이다. 외상.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외상을 경험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처 부위를 봉합하고 꿰매는 것을 경험했을 것이다. 그런데 마취 없이 그리고 소독이 안 된 메스로 수술이 진행된다고 생각해보자. 일단 고통스러울 것이고 수술이 되었다고 해도 2차 감염으로 더 심각한 상황에 놓였을 수도 있다. 성형은 어떠한가?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얻기 위해 성형을 한다. 이제 쌍꺼풀 수술 정도는 졸업 선물이 될 수준이 되었다. 이런 기술이 어디서부터 왔고 언제부터였을까? 생각보다 얼마 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 기술은 전쟁으로부터 왔다. 전쟁의 유일한 승자는 의학이라는 말이 이해가 된다.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혜택을 많이 받는 것 같다. 특히 의학에 대한 혜택이 엄청나다. 전쟁의 수많은 사상자들 그리고 어려운 순간에 끊임없이 노력하였던 의학 전문가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7장 출산. 미스터리한 살인마. 출산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귀여운 아기, 산모의 웃는 얼굴, 단란한 가정. 이것은 현재의 모습입니다. 현재는 출산을 하다가 산모 아기가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은 거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위의 좋은 면만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더 과거로 가면 우리가 당연시 여기는 것들은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취제, 제왕절개, 소독, 살균 장갑 등 이런 것들이 있기 전에는 출산은 새로운 생명과 기존의 생명을 바꾸는 또는 1 더하기 1이 제로가 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서 계속 이야기한 내용이지만 이 시대에 태어난 것에 우주에 감사해야 합니다. 결론, 의학의 대가들. 근데 결론 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저는 여기를 좀 한번 볼게요. 당연한 말처럼 들리겠지만 수많은 혁신은 헌신적인 과학자들이 오랜 세월을 공들이며 놀라운 기계와 결의를 보여준 끝에 찾아왔다. 어떤 발견은 말 그대로 통찰이었다. 프레더릭 벤팅과 비렐름 렌트켄 같은 영웅들에게 훗날 세상을 바꾼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순간에 갑작스럽게 내리꽂혔다. 이러한 순간이 얼마나 무작위로 찾아오는지를 생각해 보노라면 자기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생을 바쳐 헌신하는 대다수 과학자는 그저 겸손해질 뿐이다. 때로는 연구자가 전혀 다른 무언가를 찾으려다가 우연히 관찰한 것이 세상을 바꾸기도 했다. 대신 다른 무엇보다 더 많은 혁신에서 주된 역할을 담당한 뚜렷한 공통분모가 하나 있다. 바로 의료계의 이단아라는 역할이다. 이단아들은 상상력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틀에서 벗어나게 생각한다. 이들은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통념과 반대될 때도 자신의 신념을 따르는 용기를 가졌다. 한마디로 이들은 탁월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때로는
비이성적인 위험을 감수할 줄 아는 능력은 그 모든 결정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만들어준다. 우리는 인간의 약점과 실패가 의학적 발전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질투, 이기심, 편집증 이런 것들이 이 심리를 발견한 벤팅, 찰스 베스트, 맥클라우드, 제임스 콜립스의 사이를 갈라놓았다. 크로포스 롱, 윌림성 모턴, 호러스 웰스, 찰스 잭슨은 마취제 발명가라는 공로를 단독으로 차지하기 위해 수년간 헛되이 싸웠다. 이처럼 재능 있는 사람들이 서로 공로를 인정받으려 싸운 대신 온전히 과학에만 현신했다면 얼마나 더 생산적이었을까. 이와 동시에 인류의 모든 결정이 과학에 해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인정할 필요는 있다. 예를 들어 라이벌 관계는 경쟁자들에게 최고의 실력을 끌어낼 수 있다. 21세기에는 과학자들이 서로 경쟁을 벌이기보다는 협력해서 연구할 때 훨씬 더 많은 장점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세계화 덕분에 전 세계가 여러 면에서 더욱 긴밀해진 오늘날에 국제협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것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팬데믹이 대양을 건너는데 불과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다. 비행기 한번 타면 끝이다. 가능성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 파스텔가 안면인식, 자궁내 수술, 크리스토퍼 기술 등을 상상할 수 없던 것처럼 미래의 발명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너머에 있을지도 모른다. 네, 이렇게 책 좀 리뷰를 끝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책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그 정성적인 내용보다 그런 것들도 있지만 이 의학 자체의 내용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지금 당연시 여기는 그런 치료법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개발됐고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를 여기 보이는 이 수많은 참고 문헌을 통해서 이 저자는 정말로 많은 노력을 통해서 집대성한 책입니다.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길 바라며 여기서 정리를 마치겠습니다.